자, 우리가 블로그 수업을 통해 갖고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블로그의 유형은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그러는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여러분들 블로그 들어가 보면 블로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블로그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이렇게 블로그의 형태예요.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블로그. 블로그의 유형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블로그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그래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는데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무조건 홈페이지형 블로그, 이것도 홈페이지형 블로그예요.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일반 블로그에는 없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버튼이 없죠. 근데 홈페이지형 블로그에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클릭하면 보세요. 유튜브 바로 가기 누르면 유튜브로, 그리고 인스타 바로 가기 누르면 인스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드는 거 익히고 나면 알바 하셔도 돼요. 알바. 이게 농담 삼아, 제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 보통 하나 우리가 만들어주면 얼마 정도 받는가 하면 15 플러스 마이너스 1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비용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디테일이 더해지고 하면 가격이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이 보통 한 10, 15 이 정도 받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안 익숙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가지고 한 몇 개 정도를 샘플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뭐 이런 형태, 그러면 뚝딱뚝딱 하루도 안 걸려요. 익숙해지면. 왜? 기본 틀에다가 이미지만 갖다 넣으면 되죠. 카테고리만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더해지면 25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거는 제가 농담삼아 잘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어 드립니다. 제작 비용 5만원. 5만원. 원래 검색해보면 보통 15, 20 이렇게 하거든요. 5만원. 상생 뭐 이런 거 붙이면 되죠. 착한 가격 이렇게. 힘드시죠? 뭐 이런 거 붙이면 되죠. 그런 거 생각 안 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똑똑한 애한테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당근마켓에 올리는 거예요. 당근에다가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해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의 장점이 있겠죠. 장점.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은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있는 게 좋아요. 일반 블로그보다. 왜? 뭔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블로그를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주제,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자, 근데 이거는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SNS 플랫폼은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한다, 유튜브에도 주제 뭐 할 건데. 인스타 한다, 인스타에도 주제 뭐 할 건데. 그죠? 자, 근데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자세히 보시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잘하거나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주제를 왜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걸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야 해요.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기 힘들죠.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머나 해보니까 막 돈이 자꾸 들어오네. 그럼 돈 버는 재미라도 쏠쏠하게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의 광고 수익이라고 그러죠. 가 목표라고 하면 제가 블로그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블로그 할 시간에 그대로 유튜브 하라고 그래요. 블로그에 들인 공을 유튜브에 그만큼 시간을 공을 들인다고 하면 둘 다 놓고 봤을 때 유튜브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광고 수익만 놓고 봤을 때. 그럼 블로그 이거 왜 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SNS 마케팅 할 때 플랫폼 3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당근마켓 요즘. 당근마켓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 있는가 하면 틱톡, 스레드, 뭐 이런 친구들이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더해지거든요. 더해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3개가 이렇게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핵심은 그럼 뭘로 주면 좋겠느냐?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유튜브를 메인으로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 번을 말할 때 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왜? SNS 마케팅 전체 플랫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유튜브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 80%예요. 나머지 20, 30%를 가지고 블로그하고 인스타하고 틱톡하고 이런 친구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유튜브를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유튜브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유튜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블로그도 사용하고 인스타도 사용하고 당근도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만약에 특별하게 생각해둔 주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 돼요. 그렇고,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블로그를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 내가 이 블로그를 왜 하는지. 자, 제일 첫 번째가 실제로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나만의 일상을 기록하는 그냥 뭐 일기장처럼 쓰는 사람들. 그죠? 나현 씨?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일상 블로그, 나만의 일상을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형태로 블로그를 하는 거다 라고 하면 굳이 이런 과정 자체가 필요 없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왜? 어차피 나만 볼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 홍보용 블로그라든지 수익화가 목적인 블로그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게 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 잘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브랜드 홍보용 블로그라는 건 뭐냐? 자,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는 내가 특정 아이템이 있다. 내가 물건이 있다.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저서로 강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사람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퍼스널 브랜딩이 뭐 거창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나를 홍보하는 거, 나를 하나의 상표,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걸 홍보하는 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일반 블로그보다 홈페이지용 블로그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홈페이지용 블로그는 아까 딱 보셔서 알겠지만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뭔가 좀 짜임새가 딱 있어서 신뢰감이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를 만드는 목적이 수익화 블로그. 근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 수익화, 여기서 말하는 수익화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광고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블로그 했고, 와, 수억, 수천 벌었다, 뭐 그런 사람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고 옛날에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러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찾아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했고 돈 수백억, 뭐 수백억까지 아니고 돈 수억 벌었다는 사람 있는지? 거의 없어요.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로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네이버 블로그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용돈벌이 정도.
아니면 체험단 해갖고 뭐 음식 먹고 뭐 이런, 이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블로그 하지 말고 유튜브를 하라고 하는 게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홍보용 블로그는 주 수익화 블로그로 발전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가 퍼스널 브랜딩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홍보용 블로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강의를 계속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나요? 협업. 여기서 말하는 수익화는 광고 수익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 생겨요. 수익화 파이프라인이 생겨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물건을 판매하는, 아니면 사무실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가게를 내가 홍보용 블로그로 사용하고 있어. 그럼 그 가게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협업이 생겨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제가 뒤쪽 말하는 블로그를 만약에 운영한다가 요런 게 핵심 키워드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바로 대상.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타겟 어디언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그 다음에 목적, 대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려하셔서 블로그를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레퍼런스 블로그를 찾으라고 해요. 레퍼런스 블로그. 그래서 이 레퍼런스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기 6번 있죠, 6번. 1번부터 6번. 자,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세팅을 하기 전에 기획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기 전에 이런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만들 때 훨씬 유리하고 편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영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주제. 블로그를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 주제. 자, 그 다음에 목표. 그리고 타겟. 자, 여기서 말하는 목표하고 타겟은 뭐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거냐가 목표하고 타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제와 목표와 타겟이 결국은 떨어져 있는 별도가 아니고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할 건데 그 내용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가 세 개가 묶이면 주제, 목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요것만 명확하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당연히 이웃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가치, 목표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일반화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해도 세상에 어딘가에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니어 있죠, 시니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시니어 있죠, 유튜브 영상. 진짜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면, 이거 누가 보겠노 하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깜짝 놀래요. 진짜 농담 아니고 깜짝 놀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어떠한 형태의 SNS 플랫폼이든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만 명확하면, 거의 대부분 이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가 되어서 사람이 안 붙는 거예요. 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독자, 이웃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팬이에요. 팬. 우리가 연예인들한테 팬 생기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제일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그 다음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되었어요. 주제와 목표 타겟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제와 목표 타겟이 명확해지면 똑똑한 애한테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우리 저번에 한번 연습 삼아 해봤지만 이렇게 이것만 주고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분명히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보면 괜찮아.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1% 부족한 느낌. 분명히 틀린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맞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말이고 좋은 글이거든요. 근데 뭔가 아쉬워. 그 아쉬운 부분을 뭘로 통해 채워주느냐? 바로 레퍼런스 자료를 통해 채워줘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똑똑한 애한테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이제 똑똑한 애를 활용해서 우리는 만들 거니까 똑똑한 애한테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여기에 레퍼런스 자료를 넣어주고 만들어주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에 보면 레퍼런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성 있는 다른 블로그, 유튜브도 마찬가지, 인스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성 있는 주제,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들을 쭉 보시고 그 중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많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고 검색량이 많은 그런 블로그들을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자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레퍼런스 자료, 조사, 그리고 분석. 레퍼런스 자료의 조사, 분석. 자, 레퍼런스 자료 조사 분석의 첫 번째 단계가 뭐겠어요? 뭐겠어요? 맞긴 한데 일단 뭐냐 하면 계정을 찾아야 돼. 계정을. 다른 블로그, 내가 레퍼런스 할 블로그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있어야 레퍼런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레퍼런스 블로그 발굴이야, 발굴.